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철입니다. 올해 72세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특히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시는 분들,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해요. 절대 저처럼 당하시면 안 되거든요. 4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68세였어요. 아내 김미숙이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여보, 머리가 아파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갔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아들 둘, 딸 하나가 왔어요. 큰아들 박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 딸 박수정이는 부산에서 살고, 막내 아들 박민호는 대전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집에서 지내야지. 엄마 추억이 있는 곳에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아버지 아직 건강해.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바쁜데. 솔직히 자식들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43년 동안 매일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빈 거실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미숙이가 살아있을 때는 냉장고에 항상 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빈 칸만 보였어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3년 동안 아내가 다 해줬는데.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마트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라면 몇 개 하고 김치 한 통 사서 왔어요.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한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전화는 5분도 안 걸렸어요. 다들 바쁘다고 금방 끊었어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종철아, 오랜만이네. 부인 돌아가셨다며? 힘들겠다. 응, 정말 힘들어. 우리도 다 그래. 나도 아내 3년 전에 보냈어. 같은 또래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종철아, 너 재혼 생각 없어? 친구 최동수가 물었어요. 재혼, 이 나이에? 왜 안 돼? 나도 1년 전에 재혼했어. 정말 좋아. 그래. 응. 혼자 사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고.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잖아.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야지. 동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명절 때 나오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 요즘 인터넷에 재혼 사이트도 많고 경로당에서도 소개팅 많이 해. 그래. 응. 너도 한번 해봐.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재혼. 정말 할 수 있을까? 미숙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을까? 너무 외로워서. 물론 사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재혼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동수한테 전화했어요. 동수야, 나 재혼 사이트 좀 알려줘. 오, 진짜? 좋아. 내가 가르쳐 줄게. 동수 집에 가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어요. 시니어 재혼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사진은 10년 전 건강검진 때 찍은 걸로 골랐어요. 그때가 제일 젊어 보였거든요. 자기소개도 썼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철입니다. 72세이고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외로워서 좋은 인연 만나고 싶습니다. 자식 셋 있고 집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종철아, 집 있다는 거 쓰지 마. 왜? 그거 보고 나쁜 사람들이 접근해. 아니야. 솔직하게 써야지. 너 후회할 거야. 동수가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가입하고 이틀 후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2년 전에 잃었어요. 외로움을 잘 알죠. 혹시 대화 나눠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영이라는 분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부터 영희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종철 씨, 오늘은 뭐 하셨어요? 경로당 갔다 왔어요. 영희 씨는요? 저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혼자 사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니까 좋네요. 일주일쯤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종철 씨.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5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목소리를 듣네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종철 씨, 다음에 또 통화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미숙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이게 맞나? 아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죄책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외롭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매일 밤 영희 씨와 통화했어요. 2시간씩 통화하는 날도 있었어요. 종철 씨는 참 따뜻한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영희 씨도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계속 통화만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습니다. 만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종철 씨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제가 찾아갈게요.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옷장을 열어서 제일 좋은 옷을 골랐어요. 미숙이가 사준 정장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사람이야. 혼자는 못 살겠어. 미숙이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1시 반에 일찍 도착해서 근처를 돌았어요. 2시 정각 커피숍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뻤어요. 키는 160cm 정도,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연하게 하고. 종철 씨. 네, 영희 씨 맞으시죠? 네, 반가워요. 악수를 했어요. 손이 부드러웠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사진보다 훨씬 멋지세요. 영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영희 씨도 사진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호호, 이 나이에 아름답다니. 감사합니다. 대화가 편했어요. 전화로 이미 많이 이야기해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종철 씨,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부산에 살고, 막내 아들은 대전에서 작은 사업해요. 영희 씨는요? 저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못 봐서 외로워요. 그러시겠어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지난 인생 이야기, 취미 이야기. 종철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다음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종철 씨, 집에 잘 도착하셨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영희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좋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제2부 황혼의 사라. 영희 씨와 만난 후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종철 씨, 여기 맛있대요. 같이 가요. 영희 씨가 맛집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어떻게 이런 데를 다 알아요? 저도 외로울 때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그랬구나. 한 식당에 갔어요. 영희 씨가 주문을 했어요. 여기 갈비찜하고 된장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종철 씨,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희 씨도 많이 드세요. 영희 씨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어요. 미숙이가 살아있을 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종철 씨, 입에 뭐 묻었어요? 영희 씨가 휴지로 제 입을 닦아줬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관심을 받은 게 1년 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영희 씨가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다음에 종철 씨가 내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영희 씨가 7만 원을 냈어요.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했어요. 한강 공원이었어요. 종철 씨, 손 잡아도 될까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미숙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영희 씨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손을 잡고 걸었어요. 주변의 다른 노부부들도 손 잡고 걷고 있었어요. 종철 씨, 행복해요. 저도요. 해가 지는 걸 보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종철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영희 씨가 물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반말해요. 편하게.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
영희 씨가 웃었어요. 종철아,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나도 고마워, 영희야.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68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영희는 요리도 잘했어요. 종철아, 오늘은 내가 집에서 요리해 줄게. 우리 집으로 와. 정말 고마워. 영희 집에 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영희야, 여기서 사는 거야? 응. 남편 죽고 나서 큰 집 팔고 여기로 왔어.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구나. 영희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계란말이까지.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많이 먹어. 정말 맛있었어요. 미숙이가 해준 음식만큼 맛있었어요. 영희야, 요리 정말 잘하네. 당연하지. 40년 동안 남편 해줬는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영희가 설거지하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종철아,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서 설거지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영희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종철아. 응. 우리 재혼하면 안 될까? 깜짝 놀랐어요. 재혼이라니. 재혼. 응. 우리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어.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희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영희야,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자식들은 설득하면 돼.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긴 한데, 생각해봐. 천천히.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재혼을 할까 말까. 동수한테 전화했어요. 동수야, 재혼하려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종철아, 자식들한테 말하지 마. 왜? 반대할 거야. 무조건. 하지만 말은 해야지. 너 후회할 거야. 내 말 들어. 하지만 저는 자식들한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도리니까. 큰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해. 네, 재혼이요. 응. 좋은 분을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민수야, 아버지도 외로워. 남은 인생 혼자 살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나이가 70이야. 시간이 없어. 아버지, 일단 저희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둘째 수정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버지, 재혼은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수정아, 너희들도 바빠서 아버지 못 챙기잖아. 아버지도 살아야지. 하지만 아버지, 다음 주에 그분 데려올 테니까 만나봐. 막내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어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제 자식 다 반대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영희와 재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야, 나 결심했어. 재혼하자. 정말, 종철아, 고마워. 자식들이 반대하지만 상관없어. 우리 행복이 중요하니까. 고마워, 종철아.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영희도 함께 왔어요. 얘들아, 소개할게. 이분이 이영희 씨야. 아버지가 재혼하려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영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민수, 수정이,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버지가 점심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자식들이 거의 말이 없었어요. 애들아, 영희 씨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세 분 다 좋으신 직장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종철 씨가 자녀분들 자랑 많이 하시던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식사 후 영희가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영희 씨, 조금만 더 있다 가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영희가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뭐가? 재혼 말이에요. 당연히 진심이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요? 민수야, 아버지도 외롭다니까. 수정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4개월 정도 만났어. 겨우 4개월요? 아버지, 그건 너무 짧아요. 짧긴 뭐가 짧아. 우리 나이에 4개월이면 충분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혼 반대예요. 왜? 엄마 생각도 나고. 그리고 혹시 그분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닌지. 화가 났어요. 민호야, 영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요즘 황혼 재혼 사기가 많아요. 영희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어떻게 아세요? 알아.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겠어. 아버지, 이제 그만 가봐.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자식들을 내보냈어요. 혼자 남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영희 생각을 하니 그래도 재혼하고 싶었어요.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야, 오늘 미안했어. 애들이 좀 무례했지. 괜찮아.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해. 자식들 반대해도 우리 재혼하자. 종철아, 정말 괜찮아? 응.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고마워, 종철아. 한 달 후, 저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종철아, 우리 이제 부부야. 응.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영희가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원룸에서 살았으니까. 영희야, 이제 우리 집이야. 응. 고마워.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제3부 금이 가는 관계. 재혼하고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영희가 매일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영희가 옆에 있었어요. 종철아, 일어나. 아침 먹어. 응. 지금 갈게. 식탁에 가니 따뜻한 아침이 준비돼 있었어요. 와, 오늘은 된장찌개네. 종철이가 좋아하잖아. 고마워, 영희야. 정말 행복했어요. 43년 동안 미숙이와 살았던 그때처럼. 근데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종철아, 통장이 어디 있어? 어느 날 영희가 물었어요. 통장, 왜? 아, 그냥. 부부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서랍에 있어. 그래? 나중에 같이 정리하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며칠 후, 영희가 또 물었어요. 종철아,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돼? 이 집, 글쎄, 5억 정도 되려나? 와, 5억이나? 응. 강서구에서 괜찮은 동네거든. 그렇구나. 영희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일주일 후, 영희가 또 물었어요. 종철아,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보험? 응, 있지. 생명보험. 얼마나 돼? 2억 정도. 2억. 수익자는 누구야? 자식들로 돼 있어. 영희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자식들로? 응. 당연하지. 종철아, 우리 결혼했는데 나는 왜 수익자가 아니야? 그게 나는 남편 보험금 수익자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자식들은 다 컸잖아. 나는 처음으로 영희가 언성을 높였어요. 영희야, 진정해. 나중에 바꿀게. 진짜. 응. 약속할게. 알았어. 빨리 바꿔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영희가 왜 이러지? 돈 때문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동수한테 전화했어요. 동수야, 재혼한 사람들 보험금 수익자 어떻게 해? 왜? 영희 씨가 뭐라고 했어? 자기를 수익자로 바꾸래. 종철아, 조심해. 그거 위험해. 왜? 만약에 영희 씨가 나쁜 마음 먹으면. 에이, 설마. 요즘 그런 사건 많아. 보험금 타려고 재혼하는 사람들. 영희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 동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 후, 영희가 또 말했어요. 종철아, 우리 통장 합치자. 통장을? 응. 부부니까 같이 쓰는 게 맞잖아. 하지만, 왜? 나 못 믿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합치자. 나도 내 통장 다 보여줄게. 알았어. 며칠 후 은행에 갔어요. 영희도 같이 갔어요. 종철 씨 통장하고 영희 씨 통장을 공동 명의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영희 통장은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영희야, 통장에 돈이 별로 없네. 응. 남편 죽고 나서 많이 썼어.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그랬구나.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영희도 제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 후 통장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이 없네. 영희한테 물었어요. 영희야, 돈 쓴 거 있어. 아, 그거. 옷 좀 샀어. 500만 원이나. 종철아, 부부가 같이 쓰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500만 원은 너무 많잖아. 종철아, 나 옷 하나 사면 안 돼. 영희가 토라졌어요. 미안해. 그게 아니라 미리 말해줬으면. 알았어. 다음부터는 말할게. 근데 그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영희야, 또 돈 쓴 거 있어? 화장품이랑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300만 원이나? 종철아, 너무 따지지 마. 나도 사람인데 돈 좀 쓸 수 있잖아. 점점 영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석 달 후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영희야, 이건 뭐야? 2천만 원이나. 종철아, 그게 뭘 샀길래 2천만 원이야? 딸이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돈이 필요하대. 뭐, 딸한테 줬어. 응. 나중에 갚는데. 영희야, 그런 큰 돈은 나한테 물어봐야지. 종철아, 공동명의 통장인데 내가 쓰면 안 돼. 하지만 그건, 짜증나. 너무 따지지 마. 영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이게 뭐지? 영희가 왜 이러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침도 안 해줬어요. 영희야, 아침은? 알아서 먹어. 냉장고를 열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이게 재혼 생활인가?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들었어요. 재혼하셨다며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니들이 반대해서.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분 믿으면 안 돼요. 민수야, 괜찮아. 아버지, 통장 확인해 보세요. 돈 빠져나가는 거 없어요? 그게. 나는 남편 보험금 수익자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자식들은 다 컸잖아. 나는 처음으로 영희가 언성을 높였어요. 영희야, 진정해. 나중에 바꿀게. 진짜. 응. 약속할게. 알았어. 빨리 바꿔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영희가 왜 이러지? 돈 때문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동수한테 전화했어요. 동수야, 재혼한 사람들 보험금 수익자 어떻게 해? 왜? 영희 씨가 뭐라고 했어? 자기를 수익자로 바꾸래. 종철아, 조심해. 그거 위험해. 왜? 만약에 영희 씨가 나쁜 마음 먹으면. 에이, 설마. 요즘 그런 사건 많아. 보험금 타려고 재혼하는 사람들. 영희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 동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 후, 영희가 또 말했어요. 종철아, 우리 통장 합치자. 통장을? 응. 부부니까 같이 쓰는 게 맞잖아. 하지만, 왜? 나 못 믿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합치자. 나도 내 통장 다 보여줄게. 알았어.
며칠 후 은행에 갔어요. 영희도 같이 갔어요. 종철 씨 통장하고 영희 씨 통장을 공동 명의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영희 통장은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영희야, 통장에 돈이 별로 없네. 응. 남편 죽고 나서 많이 썼어.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그랬구나. 공동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영희도 제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 후 통장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이 없네. 영희한테 물었어요. 영희야, 돈 쓴 거 있어. 아, 그거. 옷 좀 샀어. 500만 원이나. 종철아, 부부가 같이 쓰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500만 원은 너무 많잖아. 종철아, 나 옷 하나 사면 안 돼. 영희가 토라졌어요. 미안해. 그게 아니라 미리 말해줬으면. 알았어. 다음부터는 말할게. 근데 그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영희야, 또 돈 쓴 거 있어? 화장품이랑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300만 원이나? 종철아, 너무 따지지 마. 나도 사람인데 돈 좀 쓸 수 있잖아. 점점 영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석 달 후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영희야, 이건 뭐야? 2천만 원이나. 종철아, 그게 뭘 샀길래 2천만 원이야? 딸이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돈이 필요하대. 뭐, 딸한테 줬어. 응. 나중에 갚는데. 영희야, 그런 큰 돈은 나한테 물어봐야지. 종철아, 공동명의 통장인데 내가 쓰면 안 돼. 하지만 그건, 짜증나. 너무 따지지 마. 영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이게 뭐지? 영희가 왜 이러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침도 안 해줬어요. 영희야, 아침은? 알아서 먹어. 냉장고를 열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이게 재혼 생활인가?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들었어요. 재혼하셨다며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니들이 반대해서.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분 믿으면 안 돼요. 민수야, 괜찮아. 아버지, 통장 확인해 보세요. 돈 빠져나가는 거 없어요? 그게. 역시, 아버지, 당장 통장 분리하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공동 명의를 해지하고 제 명의로만 바꿨어요. 집에 와서 영희한테 말했어요. 영희야, 통장 분리했어. 뭐? 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종철아, 나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진정해.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영희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도 저는 소파에서 잤어요. 이틀 후, 영희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뭐 해? 이혼할 거야. 뭐,
나 이렇게 못 살아. 돈도 못 쓰게 하고. 영희야, 이혼까지는. 종철아, 나 나갈게. 미안해. 영희야. 근데 영희는 짐을 다 싸서 나가려고 했어요. 영희야, 제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영희 전화였어요. 영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뭐, 진짜, 알았어. 안 나갈게. 영희가 전화를 끊고 짐을 도로 풀었어요. 무슨 전화야? 딸이 돈 보내준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응. 일단 여기 있을게. 뭐지? 돈 때문에 남는 거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제4부 자식들의 개입. 통장을 분리하고 나서 영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도 대충 차려주고 말도 별로 안 했어요. 영희야, 저녁 뭐 먹을까? 알아서 먹어. 같이 먹자. 나 배 안 고파. 영희는 방에만 있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영희야, 뭐 해? 딸이랑 통화하고 있어. 그렇구나.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왔어? 네. 아버지 좀 뵙고 싶어서요. 거실에 앉았어요. 영희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 영희는 인사도 안 하고 째려봤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영희 씨하고는 어떠세요? 글쎄. 민수가 영희를 쳐다봤어요. 영희 씨, 아버지 돈 얼마나 쓰셨어요? 뭐, 당신이 뭔데 그걸 물어봐. 저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지킬 권리가 있어요. 권리, 웃기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오는 거야? 민수와 영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 아버지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죠. 뭐, 이 자식이. 자식, 제가 자식이에요. 아버지 재산 빼먹는 사람이 누군데요? 민수야,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민수야,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민수가 나갔어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1시간 후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영희 씨가 돈을 많이 쓴다고요? 수정아, 괜찮아. 아버지, 안 괜찮아요.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어요? 1억 정도. 뭐, 원래 1억 2천이었잖아요. 2천만 원이 어디 갔어요? 영희 딸한테 빌려줬어. 아버지, 그게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거죠. 나중에 갚는데.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돈 다시 못 받아요. 수정아. 아버지, 내일 제가 갈게요. 영희 씨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수정이가 왔어요. 민호도 같이 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어. 네. 영희 씨는요? 방에 있어. 수정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영희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싫어. 할 말 없어. 영희 씨, 제발 나와요. 안 그러면 문 부술 거예요. 영희가 나왔어요. 뭐, 뭘 원하는데? 영희 씨, 아버지한테 받은 돈 돌려주세요. 뭐, 무슨 소리야?
딸한테 준 2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건 빌린 거야. 나중에 갚을 거야. 언제요? 그건 영희 씨, 솔직하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죠. 뭐, 인연이. 영희가 수정이한테 달려들었어요. 영희야, 그만해. 제가 영희를 잡았어요. 놔. 이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데. 영희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나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영희가 소리쳤어요. 이혼? 응, 이혼, 당장. 영희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 나 나갈 거야. 영희가 짐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을 쾅 닫고. 아버지.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괜찮아. 나도. 아버지, 이혼하세요. 저 사람 이상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영희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종철아. 응. 이혼하자. 알았어. 내일 구청 가자. 그래.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재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거예요. 다음 날 구청에 갔어요. 이혼 신고를 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근데 종철아. 응. 위자료 줘야지. 위자료. 응. 내가 6개월 동안 집안일 다 했잖아. 위자료 3천만 원. 3천만 원? 응. 안 주면 재판으로 갈 거야. 영희 눈빛이 차가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 갔는지. 알았어. 줄게. 고마워. 일주일 안에 보내줘. 영희가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제오부, 더 큰 문제의 시작. 영희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통장에 7천만 원만 남았어요. 종철아,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영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아, 이혼했어. 아버지, 잘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근데 위자료로 3천만 원 줬어. 뭐, 3천만 원이요? 응. 아버지. 자식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이제 조심하세요.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알았어. 한 달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영희 생각은 안 났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종철아. 왜?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돈. 응. 딸이 미국에서 사고 났어. 병원비가 필요해. 영희야, 우리 이혼했잖아. 알아. 근데 제발 1천만 원만. 안 돼. 종철아, 제발. 딸이 죽을 수도 있어. 영희가 울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나도 돈 없어. 거짓말. 통장에 7천만 원 있잖아. 어떻게 알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제발 빌려줘. 안 돼.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영희가 집 앞에 왔어요. 종철아, 문 열어. 영희야, 가. 안 가. 돈 줄 때까지 안 가. 영희가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종철아, 문 열어.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비실이에요.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데.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영희를 데리고 갔어요. 아줌마,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나 저 집 주인이랑 얘기해야 해.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희가 울면서 내려갔어요. 다음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영희 씨가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고소? 네. 사기죄로. 사기죄. 내가 뭘 사기쳤다고? 결혼할 때 재산이 더 많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한대요. 말도 안 돼. 아버지,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돼? 최소 1천만 원은 필요할 거예요. 1천만 원. 돈이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젊은 변호사였어요. 박종철 씨, 걱정 마세요. 이건 명백히 무고죄예요. 정말요? 네. 영희 씨 주장에 근거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재판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6개월 동안 재판을 했어요. 법정에 4번 갔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종철 씨는 결혼 당시 재산이 2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억 2천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통장 내역서가 있습니다. 영희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산 규모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랑에 의한 것이지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결국 6개월 후에 판결이 났어요. 원고 패소. 피고 박종철 씨는 무죄. 이겼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나갔어요. 이제 통장에 5,500만 원만 남았어요. 1년 만에 6,5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응. 이제 정말 조심하세요. 알았어. 집에 와서 주저앉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재산. 네. 아버지, 이제 72세시잖아요. 상속 계획 세워야 해요. 상속. 네.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민수, 수정이, 민호가 다 함께 집에 왔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셋이 다 와?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재산 분할 계획서예요. 재산 분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서류를 봤어요. 집 5억, 통장 5천만 원, 보험금 2억. 총 7억 5천만 원을 셋이서 나눈다는 내용이었어요. 애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영희 씨 때문에 재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더 줄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나 죽으면 너희가 받는 거잖아. 아버지, 지금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세금. 네.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애들아, 아버지 생각 좀 해볼게. 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늦으면 세금 더 내요. 자식들이 돌아갔어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결국 돈이구나. 제6부 배신의 연속.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를 하고 간 후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야, 아버지 아직 생각 중이야. 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 친구 데려왔어요. 변호사. 네. 상속 전문 변호사예요. 40대 정도 되는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철 씨. 저는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네. 박종철 씨 재산 상황을 봤는데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정리하시면 상속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분들끼리 싸울 일도 없고요. 싸울 일? 네. 상속 분쟁이 요즘 많거든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생전증여 계약서예요. 지금 자녀분들께 재산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하지만 내가 살 돈은?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사실 집은 여기 계속 사시면 되고요. 통장 돈 중에서 2천만 원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자녀분들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연금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용돈도 드릴 거고요. 수정이가 거들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아버지, 서명하세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딸이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서명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일주일 후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민수한테 1천만 원, 수정이한테 1천만 원, 민호한테 1천만 원. 애들아, 돈 받았어.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정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수정아, 아버지야. 아버지, 지금 애들 봐야 해요. 나중에요. 뚜뚜뚜.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걸게요. 뚜뚜뚜. 세 자식 다 전화를 피했어요. 돈 받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한 달 후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겨울인데 집이 너무 추웠어요. 수리 기사를 불렀어요. 보일러 교체해야 해요. 얼마나 들어요?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는데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보일러가 고장 났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버지, 지금 돈 없어요. 300만 원만. 아버지, 지난달에 1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 저도 돈 없어요. 끊을게요. 뚜뚜뚜. 수정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다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결국 제 돈으로 보일러를 교체했어요. 이제 통장에 1,700만 원만 남았어요. 2달 후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또 100만 원이 나갔어요. 석 달 후 치과에 갔어요. 이가 너무 아파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200만 원. 자식들한테 전화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 결국 제 돈으로 다 했어요. 6개월 후 통장에 1천만 원만 남았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돈이 없어. 도와줘.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민수야, 제발. 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받은 1천만 원도 다 썼어요. 애들 학원비에. 그럼 나는? 아버지, 연금으로 사세요. 연금이 50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뚜뚜뚜. 수정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다들 돈 없다고 했어요. 내가 3천만 원을 줬는데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관리비 3개월 연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관리비를 못 냈어요. 연금 50만 원으로는 식비하고 전기세, 수도세 내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관리비가 밀린 게 150만 원이었어요. 다시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아, 아버지 관리비 못 냈어. 150만 원만 빌려줘. 아버지, 제발.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50만 원 보낼게요. 나머지는 수정이하고 민호한테 받으세요. 고맙다, 민수야.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아, 50만 원만. 아버지, 알았어요. 보낼게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보낼게요. 50만 원. 새 자식이 150만 원을 보내줬어요. 관리비를 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못 냈어요. 또 자식들한테 전화해야 했어요. 애들아, 아버지, 또요? 미안해. 근데 전기세가. 아버지, 돈 관리 좀 하세요.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미안해.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못 도와드려요. 알았어. 새 자식이 또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민수야. 뚜뚜뚜뚜뚜. 수정아. 뚜뚜뚜뚜뚜. 민호야. 뚜뚜뚜뚜뚜. 세 자식 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구나. 제7부 바닥으로. 자식들이 전화를 안 받고 석 달이 지났어요.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 10만 원. 남는 건 1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3천 원씩 써야 했어요. 라면 하나에 1천 원, 김밥 하나에 2천 원.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체중이 10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이가 아니라 거지 같았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 동수가 깜짝 놀랐어요. 종철아, 너 왜 이래? 많이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뼈만 남았잖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응. 동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종철아, 무슨 일 있어? 말해봐. 그래서 다 이야기했어요. 영희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돈 없어진 이야기. 아이고, 종철아. 동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재산 있다고 쓰지 말라고. 내가 바보였어.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미리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동수가 지갑을 꺼냈어요. 여기 10만 원. 받아. 동수야, 됐어. 받아. 친구 좀 도와야지. 고마워. 10만 원을 받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라면하고 김치를 샀어요. 계산하는데 뒤에 있던 아줌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라면만 사세요? 반찬도 좀 사세요. 괜찮아요. 건강 챙기셔야죠. 네.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 몇 조각 올려서. 이게 저녁이구나. 밥을 먹다가 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안 좋았어요.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혈압약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참고 버텼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 후 길을 걷다가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저를 흔들었어요. 119 불러요. 119가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환자분 혈압이 너무 높아요. 약 안 드셨어요? 약이 떨어져서. 왜 안 사 드셨어요? 위험하잖아요. 돈이.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비가. 걱정 마세요.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일주일 입원했어요. 링거 맞고 약 먹고 조금 나아졌어요. 퇴원하는 날 계산서를 받았어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데 150만 원이라니. 일단 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제발요. 돈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내세요. 감사합니다. 50만 원을 냈어요. 이제 통장이 텅 비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배고픈데 지갑을 뒤졌어요. 동수한테 받은 10만 원 중에 3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슈퍼에 가서 라면을 샀어요.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연금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병원비 1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병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병원비 말인데요. 이번 달에는 못 낼 것 같아요. 환자분 약속하셨잖아요. 알아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시면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다음 달까지는 꼭 내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식들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왜요? 겨우 받았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었어. 네. 언제요? 지난주에. 혈압 때문에.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해도 안 받았잖아. 민수야, 병원비가 100만 원인데. 도와줄 수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민수야, 아버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 알았어.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정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다들 돈이 없다고 했어요. 애들아, 아버지 죽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재팔부 자식들의 본색. 병원비를 못 내서 결국 소액 재판을 당했어요. 박종철 씨, 병원비 100만 원을 즉시 납부하십시오.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재산 압류라니. 집밖에 없는데 집을 빼앗긴다면 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병원에서 소송 걸었어. 네, 소송이요. 응. 병원비 안 냈다고. 집을 압류한대. 아버지. 민수야, 제발 도와줘. 100만 원만. 아버지, 제가 어떻게. 지금 제 통장에도 돈이 없어요. 거짓말. 내가 준 1천만 원은? 그건 진작에 다 썼어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민수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정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정아, 제발 100만 원만 빌려줘. 집을 빼앗길 것 같아. 아버지, 저도 돈 없어요. 수정아, 너도 1천만 원 받았잖아. 아버지, 그 돈으로 남편 사업 빚 갚았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 죄송해요. 뚜뚜뚜.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100만 원만. 아버지, 저도 빚이 많아요. 식당이 안 돼서. 하지만, 아버지, 죄송해요. 뚜뚜뚜. 세 자식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었나. 다음 날 법원에서 또 통지서가 왔어요. 최종 통보.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일주일. 1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경로당에 가서 동수한테 말했어요. 동수야, 내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집을? 응. 병원비 못 내서 압류당할 것 같아. 종철아, 집은 안 돼.
그럼 너 어디서 살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종철아, 자식들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봐. 소용없어. 다들 돈 없다고 해. 그래도 해봐. 아버지가 집 팔려고 한다고 하면 놀라서 돈 줄 거야. 동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버지 집 팔려고 해. 네, 집을요? 응. 병원비 내려면 어쩔 수 없어. 아버지, 잠깐만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모르지. 고시원이라도 얻어야지. 아버지, 민수야, 100만 원만 있으면 집 안 팔아도 되는데.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마련해 볼게요. 정말? 네. 꼭 마련할게요. 고맙다, 민수야.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했어요. 민수야, 돈 마련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못 구했어요. 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민수야, 아버지, 미안해요. 뚜뚜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세가 5억 정도 됩니다. 급하시면 4억 7천에 내놓으면 빨리 나갈 거예요. 얼마나 빨리요? 한 달 정도. 한 달. 너무 늦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이 필요한데. 혹시 금매로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금매요? 그럼 4억 5천 정도? 며칠 안에 팔릴까요? 일주일 안에 팔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집을 금매로 내놨어요. 5일 후에 집이 팔렸어요. 4억 5천만 원에. 종철아, 정말 파는 거야? 동수가 말렸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넌 어디서 살 거야? 원룸이라도 얻어야지.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어요. 4억 5천만 원. 병원비 1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밀린 관리비하고 공과금 200만 원을 냈어요. 남은 돈은 4억 4천7백만 원. 원룸을 알아봤어요. 전세로 7천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이제 남은 돈은 3억 7천7백만 원. 이 돈으로 조심해서 쓰면 될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집을 판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아버지, 집 팔으셨다며요. 응. 아버지,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생활비로 쓰려고. 아버지, 그 돈 저희한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뭐,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건데, 미리 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민수야, 그 돈은 아버지가 살 돈이야. 아버지, 3억이 넘잖아요. 충분해요. 수정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저희한테 각각 1억씩만 주세요. 1억씩? 네. 그래도 아버지한테 7천만 원 남잖아요. 7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민호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지난번에 1천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너무 적어요. 세 자식이 한 목소리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애들아, 안 돼. 그 돈은 아버지 돈이야. 아버지가 쓰시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나가면 어떡해요?
미리 저희한테 주시는 게 나아요. 안 돼. 아버지. 자식들이 소리쳤어요. 나가. 다들 나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가라고. 자식들을 내쫓았어요.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됐구나. 제구부 마지막 배신. 자식들을 내쫓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용했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이제 포기한 건가? 근데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뭐지? 열어봤어요. 소장. 원고 박민수, 박수정, 박민호. 피고 박종철. 자식들이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영희 소송 때 도와줬던 그 변호사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아, 유류분 반환 청구요?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을 달라는 소송이에요. 받을 권리?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자녀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어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돼요? 박종철 씨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이니까 전체 재산의 절반을 3명이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어요. 절반이요. 네. 지금 3억 7천만 원 있으시죠? 그 절반인 1억 8천5백만 원을 자녀들한테 주셔야 해요. 1억 8천5백만 원? 네. 3명이 나눠 가지면 각각 6천만 원 정도요. 머릿속이 하해졌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는요? 아버지께서는 1억 8천5백만 원 남으시죠?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박종철 씨, 이건 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자녀분들이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최소 2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2천만 원.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자식들이 나를 법정에 세우다니. 다음 날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소송이 뭐야? 아버지, 저희 권리예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거야? 아버지가 주시면 소송 안 해도 되잖아요. 6천만 원씩이나? 네. 저희 권리예요. 민수야,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아버지한테도 1억 8천만 원 남잖아요.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아버지, 소리 지르지 마세요. 민수야, 너 정말. 아버지,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가요. 뚜뚜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수한테 말했어요. 동수야, 자식들이 나를 고소했어. 뭐, 고소. 응. 돈 달라고. 종철아. 동수야, 나 어떻게 하지? 종철아, 그냥 줘. 재판 가면 더 손해야. 하지만 1억 8천만 원이면 조금만 절약하면 살 수 있어. 연금도 있고. 그래야 하나. 일주일 후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알았어. 줄게.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해 줘. 뭐요? 이제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아플 때 돌봐줘.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어요. 민수한테 6천만 원, 수정이한테 6천만 원, 민호한테 6천만 원. 이제 통장에 1억 8,500만 원만 남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원룸 전세 7천만 원 빼면 1억 1,5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10년을 살 수 있어요. 82세까지. 10년.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석 달 후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무릎 연골이 닳았대요. 수술하셔야 해요. 얼마나 들어요?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수술을 했어요.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한 달 후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갔어요. 백내장이었어요. 수술하셔야 해요. 또요. 네. 안 하시면 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들어요? 300만 원이요. 또 300만 원이 나갔어요. 6개월 만에 80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갔어요. 이제 통장에 1억 700만 원만 남았어요.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애들아, 아버지, 요즘 병원 자주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 아버지, 1억 넘게 있잖아요. 하지만 병원비가 계속 나가면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돈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돈 없어요. 아버지한테 드린 게 얼마인데. 그래. 뚜뚜뚜.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제 10부 깨달음과 경고. 1년이 지났어요. 통장에는 9천만 원이 남았어요. 병원비하고 생활비로 1,7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러다간 5년도 못 버티겠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어요. 9천만 원이면 5년. 77세까지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알아봤어요. 동사무소에 갔어요. 어르신, 자녀분들 소득이 있으시면 수급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자식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요? 죄송합니다.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어느 날 밤 한강에 갔어요. 다리 위에 섰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두운 물이 보였어요. 미수가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자식들한테 속고 영희한테 속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돌아보니 30대쯤 되는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 쐬러. 할아버지, 지금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영희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돈 잃은 이야기. 할아버지, 젊은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 겪으셨어요. 재혼하셨다가
재산 다 빼앗기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 당하시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할아버지,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할아버지 살아계셔야 해요. 그래야 다른 분들한테 경고할 수 있어요. 젊은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구나. 네, 할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이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다른 노인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다음 날 동수한테 전화했어요. 동수야, 나 경로당에서 강연 좀 하고 싶은데. 강연? 무슨? 황혼 재혼 사기하고 자식들 문제 이야기. 오, 좋은 생각이다. 경로당에서 강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황혼 재혼으로 돈을 잃었고 자식들한테도 배신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영희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모든 것을. 여러분, 절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했어요. 그 후로 여러 경로당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 달에 10번 정도 강연을 했어요. 강연료는 안 받았어요. 그냥 다른 노인들을 돕고 싶었어요. 1년 후, 저는 작은 책을 냈어요. 72세, 내가 당한 황혼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황혼재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쓴 책이 화제입니다. 그 책을 본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사기를 피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부모님도 읽고 조심하시게 됐어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TV 봤어요. 아버지, 저희 이야기를 방송에 내신 거예요. 응.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아버지, 저희 얼굴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 민수야, 너희가 잘못한 거잖아. 아버지를 법정에 세운 거. 하지만, 이제 전화하지 마. 난 너희들 자식으로 안 본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어요. 수정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민호한테서도. 다들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전 이제 다른 노인들을 돕는 게 더 중요했어요. 2년 후, 저는 75세가 됐어요. 통장에는 6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강연료를 조금씩 받게 되면서 돈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미수가,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책 읽고 재혼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외로워서 재혼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책 읽고 조심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도 당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또 다른 날,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아버지 책 읽고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똑같이 했더라고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조르고 전화도 안 받고 할아버지 책 읽고 정말 반성했어요. 그러셨구나.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가족 관계를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76세예요.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강연료로 조금씩 벌고 책인세도 들어와서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건강도 괜찮아요. 무릎 수술 후로는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어요. 자식들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신 경로당 친구들이 가족이 됐어요. 강연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족이 됐어요. 종철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 동수가 자주 불러요. 고맙다, 동수야. 뭘? 친구 좀 챙겨야지.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에필로그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68세의 아내를 잃고 황혼 재혼으로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자식들한테도 1억 8,500만 원을 빼앗겼어요. 집까지 팔아서 5억짜리 집이 7천만 원짜리 원룸이 됐어요. 한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76세에 강연을 하고 있고 책도 냈어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첫째, 황혼 재혼 정말 조심하세요. 외로움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1년은 만나보세요. 그리고 돈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전세금이 모자라요. 딸 병원비가 필요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둘째, 자식들한테 재산 미리 주지 마세요. 세금 절약된다. 나중에 편하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재산을 미리 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해요. 돈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셋째,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예요. 집까지 팔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집만큼은 지키세요. 넷째, 보험금 수익자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재혼했다고 배우자를 수익자로 바꾸지 마세요. 위험해요. 수익자는 원래 자식들로 두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통장 공동명의 절대 하지 마세요. 부부라도 통장은 따로 쓰세요. 공동명의 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어요. 여섯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조심하세요. 법적으로 자식들이 받을 권리가 있대요. 근데 생전에 주면 나중에 후회해요. 변호사랑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일곱째, 외로워도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경로당 가세요. 친구들 만나세요. 취미 생활하세요. 사기꾼한테 속지 마세요. 여덟째, 돈 빌려달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친구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큰돈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차용증 받고
이자 정하고 기한 정하세요. 아홉째, 증여 계약서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와서 서명하라고 해도 조심하세요. 며칠 생각하고 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으세요. 한 번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10번째,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76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립니다. 황혼재혼 사기꾼은 외로움을 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노려요. 조심하세요. 경계하세요. 의심하세요. 냉정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이 있을 때는 다들 좋아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다들 떠나요. 진짜 가족은 돈이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식들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경로당 친구들, 강연 들으러 오시는 분들. 여러분도 진짜 가족을 찾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